안녕하십니까. 생방송 투데이 전북입니다. 임실의 대표 명소인 옥정호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이 크리스마스의 옷을 입었습니다. 옥정호 출렁다리 입구엔요 6m 높이의 대형 트리가 세워졌고요. 공원 전체엔 크리스마스 감성 가득한 장식들과 포토존이 마련됐다고 합니다. 붕어섬에도 크고 작은 트리는 물론이고요. 다양한 소품이 자리해서 겨울 사진 명소로 재탄생했습니다. 날이 춥긴 하지만 12월엔 자고로 이런 성탄 분위기에서 낭만 넘치는 사진 한 장 정도는 찰칵 찍어줘야 제대로 된 연말을 보내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바로 이것도 그런 곳 중에 하나입니다. 자, 왔습니다. 왔어요. 소식통이 왔어요. 자, 따끈하고 신선한 소식통이 왔어요. 소식통 보내주신 분, 소식통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안에서 겨울을 만끽할 수 있는 마이산의 크리스마스가 열립니다. 이번 12월 13일, 14일 이틀간 진안으로 놀러 오세요. 이번에 진안에서 아주 겨울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가만히 있어봐. 이쯤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어디 여기입니다, 계시나? 소식통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뵙네. 예, 제가 또 나오게 됐습니다. 야, 아니 또 이번에 진안에서 네. 어떤 또 즐거운 일이 있길래 또 네네. 소식통을 불러주셨어요. 12월은 크리스마스의 달이기 때문에 그 마이산의 크리스마스에 맞춘 겨울동화 축제가 개최가 됩니다. 이제 12월 13일, 14일 이틀간 우리가 있는 농촌테마공원에서 행사가 개최됩니다. 이번 겨울 동화의 한 장면처럼 낭만적이고 환상적인 축제가 열립니다. 마이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크리스마스 축제, 진안 겨울동화 축제입니다. 야, 이름이 겨울동화 축제. 그쵸. 듣기만 해도 굉장히 설렙니다. 네네.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여기가 이제 농촌 테마공원이라는 곳인데 겨울동화 축제가 열리는 행사장입니다. 애기들이 정말 마술소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런 마술소랑 갈라쇼 이런 것들이 일단은 주 무대에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바깥쪽으로는 아이스링크장과 뭐 미니 트리 만들기, 아니 먹거리 부스 이런 것들이 쭉 들어올 예정입니다. 진안에서 즐기는 특별한 시간, 진안 겨울동화 축제를 미리 만나볼까요? 달콤한 냄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야, 아니 이번에 진안 겨울동화 축제에서 즐길 수 있는 재밌는 체험이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오늘은 이렇게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는 산타클로스 컵케이크를 만들어 볼 거예요. 축제에서 즐길 수 있는 체험 중 하나인 산타 컵케이크 만들기. 미적 감각을 발휘하고 크리스마스 감성까지 듬뿍 넣어주면 나만의 컵케이크 완성입니다. 이렇게 산타 할아버지 모양으로 케이크를 만드니까 아이들이 특히 좋아할 것 같고 맞아요. 크리스마스 때 굉장히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지그재그, 지그재그. 마지막 수염까지 딱 생크림으로 만들어서 자, 산타 할아버지 케이크 완성됐습니다. 너무 예쁘게 만들어져가지고 먹기가 좀 그런데 그래도 맛은 봐야죠, 선생님. 자, 직접 만든 산타 할아버지 케이크. 달콤하고 부드럽고 크리스마스가 아직 안 됐는데 이미 저를 만난 것 같아요. 아이들이 많이 쉽게 할 수 있어서 더 좋아할 것 같고 저희 축제에 다양한 체험과 이벤트도 즐겨주시고 마이산 절경도 같이 즐기셨으면 좋겠고 이번 겨울동화 축제에 많이 많이 와주세요. 지난 겨울동화 축제에서 낭만적인 겨울의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네, 겨울이 시작되면서 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지난 겨울 동화축제도 기대되는 축제 중에 하나입니다. 벌써 크리스마스가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이번 지난 겨울 동화축제 주말부터 이틀간 열리는데요. 회전 목마와 미니 기차 그리고 스케이트까지 놀거리는 물론이고요. 또 트리 꾸미기나 팽이 만들기 같은 체험도 다양하게 준비됩니다. 게다가 먹거리와 플리마켓까지 즐길 거리도 정말 많으니까요. 지난해서 재미있는 추억 많이 만들어 보시면 좋겠네요. 네. 겨울 동화 축제라는 이름답게 잊고 있던 동심을 되살릴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겨울 풍경을 입은 마이산의 절경 아래서 동화처럼 아기자기한 하루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흔히 강원도 하면 아름다운 자연과 풍광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사계절 매혹적인 자연 덕분에 역사적인 이야기와 문학적 감성이 넘쳐나는 인문학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위로를 건네는 인문학을 동행 삼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으로 사부작 떠나보시죠. 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원석입니다. 저희가 지금 남춘천역에 나와 있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제 얼굴에 설렘이 가득해 보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저 오늘 떠납니다. 혼자 아니죠.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오늘은 문학과 자연을 느끼러 떠나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가보시죠. 갑니다. 피디빨 따라오세요. 갑니다. 문학이 풍경이 되고 풍경이 이야기가 됩니다. 2025 강원 인문여행. 강원의 자연과 문학을 잇는 인문학 테마 여행인데요. 그 특별한 여행 함께 해보시죠. 오늘의 여행 출발지는 남춘천역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전국에서 모인 여행객들로 가득한데요. 표정부터 설렙니다. 서울서 왔습니다. 어떤 거 기대하시면서 여기 신청하셨어요? 인문 여행이라 해서 어떤 곳인지 궁금하고 알고 싶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인문학 여행을 계속 왔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또 뭐가 다를까? 아, 그렇지. 이들이 모인 이유는 단 하나. 강원 인문여행에 함께하기 위해서죠. 강원 인문여행은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네, 우리 강원도에는 정말 자연, 청정 자연만 있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을 우리 인문학 여행을 통해서 우리 강원도의 소중한 가치와 문화, 역사, 예술 이런 점들을 관광하고 같이 접목을 시켜서 우리 매력적인 강원도를 더 충분히 여행객에게 알리기 위해서 준비한 신규 콘텐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강원 인문여행. 첫 번째 여행지는 국립춘천박물관입니다. 강원도의 문화유산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곳. 평소 언제든 들러도 좋은 곳이지만 인문여행과 함께라면 전문가의 해설까지 들을 수 있는데요. 강원의 역사와 예술을 인문학적 시선으로 감상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고려하면은 가장 배우는 것들이 금속 공예품들이 굉장히 화려하고 정교한 것이 많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의 그런 예를 볼 수 있는 것이 저쪽에 있는 번쩍번쩍한 발걸이입니다. 이건 용도가 뭐야? 유물 하나하나에 오랜 시간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설명을 듣다 보면 그냥 지나쳤을 장면들도 새롭게 보이는데요. 강원 곳곳에서 모인 문화유산들이 담고 있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봅니다. 우리가 국립춘천박물관에 와서 좀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잖아요. 근데 그냥 혼자 와서 볼 때랑 저렇게 설명을 들을 때는 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이런 작품들이나 그림 동상들에 이제 또 숨겨진 이야기들이나 또 춘천이나 강릉, 원주
강원권에 이런 좋은 작품들이 많구나 걸 느꼈습니다. 국립춘천박물관의 명물 미디어 아트도 감상해 봅니다. 강원의 다양한 모습을 커다란 화면의 실감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연경관이 이렇게 멋지고 문화재들이 이렇게 멋진 곳이 많았어요. 따봉이요? 마음이 좀 어떠세요? 이렇게 보시니까. 그래. 야, 어머니 눈물 흘리려고 그러죠. 감동의 눈물. 역시 대한민국이 최고죠. 우리나라가 최고. 어머니 더 말 걸면 울 것 같아. 감동이야. 감동이 감동이야, 좋았어. 진짜 감동. 너무 웅장해. 금강산. 저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 미디어 아트는 박물관이 문을 여는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매시간 정각에 감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도 직접 방문해서 이 감동을 꼭 느껴보세요. (2025) 강원 인문여행 다음 여행지는 김유정 문학촌입니다. 춘천이 낳은 소설가 김유정의 생가와 문학공간이 있는 곳이죠. 인문여행을 즐기기 딱 좋은 공간입니다. 이 마을 전체가 김유정네 땅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김유정은 1908년 태어나죠. 인문 강연으로 시작되는 문학촌 여행. 김유정에 대해 다시 한번 알아가고 그의 작품에 대해서도 배워보는데요. 이어서 소설 봄봄을 주제로 한 마당극 공연도 펼쳐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련히 알아서 클까? 왜 그 오도 방정이냔 말이야? 아버지도 너무하십니다. 자, 점수이 너희라. 이것이 내 딸이긴 하지만 아직 어리고 키가 덜 자랐어. 아이, 내가 머리 무거운 거 이고 댕기면 키 안 자란다고 그리 당부를 했는데. 야외에서 펼쳐지는 연극 공연. 어린 시절 읽었던 소설 속 이야기가 배우들의 연기로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관객들의 얼굴에선 웃음이 떠나질 않죠. 이런 프로그램은 좀 어머니에게 좀 어떻게 좀 다가오세요? 좀 색다른 맛. 연극도 서울에서 연극도 많이 봤는데 또 이렇게 보니까 진짜 신선한 맛도 있네요. 네. 어떻게 보면 이 강원도의 유산을 활용해서 다양하게 좀 인문학으로 재밌게 풀고 있잖아요. 네. 이런 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프로그램. 좋아요. 김유정 씨의 그 생가에 살아있던 곳을 문학관을 만들어가지고 또 그분의 작품을 가지고 또 연극도 하고 하니까 피부에 더 와닿아요. 김유정 문학촌의 즐길 거리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체험 공방도 즐겨야 하는데요. 민화 그리기부터 가죽 공예, 도자기 체험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평소에도 문학촌을 방문하면 직접 해볼 수 있으니 기억해 두세요. 인문학 여행은 처음 했는데 뭐 여러 가지로 굉장히 유익한 여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행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런 것도 그려보고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저는 너무 좋아요. 체험. 지금까지 어떻게 가장 기억에 남으신 것 같아요? 집에 가시고. 요거요? 춘천에서의 마지막 여행지는 소양강 댐입니다. 호수의 도시 춘천을 상징하는 장소죠. 이곳에 물문화관을 찾았습니다. 방금도 얘기했지만 관동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을 때 넓은 의미에서는 관동이 강원도 전체를 의미합니다. 여행 일정 내내 다양하면서도 재밌는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그것이 강원 인문여행의 매력이죠. 가사 작품이다.
기존의 여행이랑은 좀 차별화를 느꼈는데요. 여기서 직접 체험도 할 수 있고 또 프로그램을 굉장히 촘촘하게 짜주셔가지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정말 즐겁게 여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여행할 때 계획형이랑 항상 짜고 다니는데 그죠? 약간 스트레스 받죠? 네, 근데 오늘은 정말 먹여주시고 그렇죠. 체험도 시켜주시고 또 공연도 보여주시고 해서 진짜 편안하게 가족들이랑 여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춘천 여행은 양양 고성으로 이어지는 1박 2일 일정의 첫날이었습니다. 아직 즐길 강원도의 인문 콘텐츠가 많다는 건데요. 여러분도 강원 풍경 속 이야기 즐기러 놀러 오세요. 푸른 바다와 드넓은 땅을 기반으로요. 미래를 향한 큰 희망을 품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새만금입니다. 자, 이곳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다고 하던데요. 정윤호 리포터가 다녀왔다고요. 네, 지난 11월에 전주에서 새만금을 잇는 고속도로가 개통했습니다. 덕분에 전주에서는 꽤 멀게만 느껴졌던 김제, 부안 또 군산이 훨씬 더 가까워졌는데요. 새로운 고속도로 덕분에 훨씬 더 새로워진 풍경과 경험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달려보실까요? 김제 진봉에서 완주 상관까지 총 55.1km 구간을 잇는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가 개통했습니다. 이 구간이 개통되면서 1시간 16분 걸리던 거리가 무려 43분으로 단축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만금을 구성하고 있는 김제, 군산, 부안을 만나보려고요. 전주와 새만금을 잇는 55km의 새 길, 새로 생긴 고속도로답게 휴게소도 남다릅니다. 와, 신상 휴게소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무슨 고속도로 휴게소가 작품처럼 생겼어요. 김제는 쌀의 고장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저희 김제 휴게소는 위에서 바라봤을 때 저희가 벽시 모양으로 지어졌습니다. 우와. 넓디 넓은 김제 평야를 모티브로 지어져 휴게 공간도 남다른데요. 2층에 마련된 특화 공간은 널찍한 쉼터를 갖춘 전망 맛집입니다. 전망 너무 좋은데요? 풍경도 너무 아름다워요. 여기가 백산 저수지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역 특산물을 이용해 김제란 지역의 매력을 알리는 홍보 공간이자 메신저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쌀백화점인 줄 알았어요. 쌀 관련된 물건들이 진짜 많네요. 네, 저희는 김제 쌀을 이용해서 다양한 디자인 상품도 만들고 그다음에 김제 쌀을 판매도 하고 쌀을 이용한 주얼리까지 만들면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쌀하고 결합해서 이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또 재밌는 상품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는 국민들께 김제 쌀의 가치를 전하는 일을 하고 계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다 좋지만 그래도 고속도로 휴게소라면 응당 이걸 빼놓을 수 없겠죠? 제가 듣고 왔거든요. 이 밥맛이 좀 남다르다면서요. 네네, 저희가 김제 지평선 쌀을 이용해서 저희가 기장이랑 귀리랑 섞어서 만든 저속 노화밥이라는 메뉴를 내고 있어요. 김제가 또 한우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리한우 국밥을 출시하고 있는데 그걸 한번 드셔보시죠. 그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일 도정한 쌀로 갓 지은 것도 모자라 건강식의 최고봉이라는 저속 노화밥에 김제 한우가 듬뿍 들어간 국밥 한 그릇이면 진수성찬이 부럽지 않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그냥 후다닥 먹는 밥상이 아니라 임금님 수락상 같아요. 드디어 이 김제 국밥을 맛봅니다. 와, 밥이 진짜 맛있어요. 무슨 노화 방지 한다길래 맛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와, 밥이 진짜 맛있어요. 우리가 휴게소 음식이라고 하면은 가볍게 먹고 뚝딱 한 끼 때운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든든하게 먹는 요리예요, 요리. 탁 트인 새만금 고속도로를 따라 이번엔 부안으로 향합니다. 새로운 길 덕분에 금세 목적지에 닿을 수 있었는데요.
부안이 꿈꾸는 희망찬 내일, 신재생 에너지로 만드는 미래를 엿보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아니 밖에서 보니까 커다란 구도 있고 풍력 발전기도 있고, 아니 부안에 이런 곳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에너지의 소중함도 알고 신재생 에너지의 필요성도 알아갈 수 있는 전시관입니다. 바다 위에 만들어진 새로운 땅, 새만금.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의 중심지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이 신재생 에너지 왜 필요한 걸까요? 자, 여기는 에너지도 아끼지 않고 지구를 지키지 않는다라면 미래의 지구가 얼마나 심각한 위기 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지 이제 가설로 만든 영상이에요. 지구가 겪게 될 가장 어두운 시나리오를 마주한 시간. 머지않은 그 시간이 너무나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기후온난화도 굉장히 심각하고 얼마 남지 않은 미래라는 게 정말 실감이 돼서. 자, 그러면 이제 지구를 구할 방법을 한번 만나러 보러 가볼까요? 지구 구하러 가시죠. 네, 가볼까요? 무서운 미래를 막을 열쇠. 물과 태양, 바람 등 청정 자연이 만든 에너지의 모든 걸 온몸으로 만나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태양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 태양광을 직접 체험을 한번 해보실까요? 자, 머리로 들고 자, 바닥을 볼게요. 자, 태양 안으로 들어가세요. 에너지는 모아지는 것 같은데 제 에너지가 떨어지고 있어요. 에너지 만드는 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그럼요. 결과물. 어떡해요. 에너지가 부족해요. 앞으로는 이 에너지 함부로 못 쓰겠어요. 아껴야 되겠죠. 태양 에너지에 이어서 이건 풍력이네요. 네, 지금 열심히 지구를 살리는 중인데요. 바람 한 줄기의 소중함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잠깐만, 말 시키지 마세요. 네. 힘드시죠? 아니, 우리 학생들 여기 오면 진짜 온몸으로 배우고 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흘린 구슬땀만큼 지구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도 강해진 값진 체험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새만금이 신재생 에너지의 메카로 자리 잡을 거란 생각을 하니까 뭔가 마음이 뿌듯해져요. 맞아요. 많이 홍보 좀 해주세요. 임명장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새 새만금 고속도로 여행의 종착지에 닿았습니다. 군산의 얼굴 고군산 군도입니다. 겨울바다다! 우와! 저거 보세요. 배 지나가는 것도 그림 같아요. 이제는 전주에서부터 한 45분 정도만 달리면 이 아름다운 서해바다의 풍경을 만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이 도시민들에게 겨울바다의 낭만을 선물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나저나 겨울바다라 그런지 바람이 엄청 매섭네요. 어디 뭐 따끈한 거 한 잔 마실 데 없나? 쉼없이 달려온 여행에 마침표를 찍을 시간. 낡은 버스를 개조해 만든 이색 카페가 발길을 붙드는데요. 이 바다와 감성이 어우러진 섬 속의 작은 쉼터입니다. 와, 버스 내부 좀 봐요. 너무 신기해요. 이야. 게다가 여기 앉아서 보는 바다 전망이 와, 진짜 속이 시원해지네. 와, 눈은 시원하고 몸은 따뜻하고 딱 좋네요. 진짜 맛있다. 이 군산 바다 라떼라고 했는데 확실히 소금이 살짝 들어가서 그런지 단짠단짠하면서도 시나몬 향도 살짝 감돌아서 이 계절에 이 겨울바다를 마주하면서 마시기에 딱인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 타고 빨리 놀러 오세요. 바다 위로 활짝 열린 새로운 지평선.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가 초대장을 건넵니다. 새 길 위에 펼쳐지는 낭만을 따라 행복한 드라이브 즐겨보세요. 야, 전주에서 새만금까지 아주 잘 봤습니다. 특히 이번 여행의 첫 장소였죠. 김제 휴게소. 기존에 봤던 휴게소 많이 다르네요. 네, 저도 그동안의 휴게소와는 좀 많이 달라서 흥미로웠는데요. 김제쌀을 테마로 한 그 편집숍은 둘러보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게다가 먹거리도 참 특별했습니다. 우리 밥맛부터가 다른 한식 메뉴는 물론이고요. 또 쌀 핫도그 하며 또 쌀 떡볶이 등 우리 쌀로 만든 간식들도 많이 있어서 조만간 이
맛집 휴게소로 곧 소문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예전에 새만금 한번 가자 그러면 좀 멀지 않아 이런 생각했었는데 많이 망설였는데요. 이제 이 곳들까지 길 하나로 훨씬 더 매력적인 여행지로 바뀌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이 고속도로 덕분에 전주에서 새만금까지 76분에서 33분으로 무려 43분 단축이 됐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곳 말고도 새만금 홍보관이나 새만금 방조제 그리고 고군산 군도 등 이 많은 볼거리들을 여유롭게 좀 둘러보실 수가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여행 코스 짜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새로운 길, 새로운 풍경, 새로운 경험이 기다리고 있는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 안전 운전하시면서 즐겁고 색다르게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정현우 리포터 오늘 소식 잘 봤습니다. 군산 시민문화회관이 연말까지 시민들에게 문을 활짝 엽니다. 오늘 31일까지고요. 군산 시민문화회관 대잔치란 이름으로 공연과 전시, 영화 체험을 선보이는데요. 오늘 저녁 군산시 어린이 무용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해서 14일과 20일엔 영화를 상영하고요. 27일엔 수궁의 마켓도 펼쳐집니다. 게다가 문화회관 2층과 3층은 각각 크리스마스 테마 공간과 또 어린이의 실내 놀이터로 변신했다고 하니까요. 연말 분위기 마음껏 누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따뜻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